안녕하십니까. 야부리 진박TV의 야부리 진. 야부리 박.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영세 자영업체 굉장히 요즘 힘든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일단 뭐 이 통계부터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근로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로노동자가 한 76%,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한 24%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중에 이제 1명이 자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무급 가족 종사자를 빼면 수치가 좀 낮아집니다. 한 20%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걸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영업자 특히 오프라인 시장의 이 몰락이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이제 컸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부동산 개발을 그 하남미사 쪽에 5층 건물인데 연면적 한 3,000평 정도 되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개발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분양은 뭐 한 90% 이상 됐고요. 회사 보유분이 좀 있는데 5년째 임대가 지금 안 나가요. 그래서 렌트 프리를 1년 해주겠다 하는데도 안 나가요. 그 주변에 물론 이제 지식산업센터부터 거기가 이제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라 배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변에 그 근린상가 지역 한 10,000세대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5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런 징후가 벌써 한 5년 전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상가가 그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운가. 뭐 이런 한번 생각도 했고,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영업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세탁소, 조그만 중국 음식점, 뭐 분식점, 그죠? 기타 등등 뭐 이런 조그만 것들이 그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가게세 내고 이렇게 뭐 생활 영위도 하고 하던 때였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뭐 급부상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지. 자, 이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에 우리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아마 내년에 10,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거의 자제가 됐었고,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정말 저소비, 소비 절벽으로 이제 치닫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일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이제 자영업자인데, 그 숫자로 따지면 한 665만 명 정도가 돼요.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소득이 추락하고 과잉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원가는 급등하지 부채는 올라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뭐 대출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 누계가 지금 1,000조가 넘어갔거든요. 1,000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자영업자들의 평균 1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예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비참하죠. 우리 연봉 대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설계업계나 이런 데는 그래도 3,400 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스타트를. 이제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자영업자의 4사람 중에 1사람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일 줄 아시죠? 10,000원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40시간이니까 4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4주니까 160만 원. 160만 원. 야, 이건 이 통계로 보면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큰 앞으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어떤 현황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이제 고물가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뭐 재정이 확대됐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돈이 많이 풀렸죠.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 이후에 한 3, 4년간 거의 12%에서 15% 정도 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보다 지금 한 15% 정도 상향된. 올해는 조금 좀 잡혔다고 해요. 잡혔다고 하면서도 지난 한 3, 4년간 누계가 그 정도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또 환율도 많이 올라 있죠. 환율이 지금 오늘부로 아마 1,370원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도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 누계 폐업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예. 엄청나죠. 66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폐업하면 생기고 뭐 이건데 특히 베이비붐 1세대 그렇죠. 55년에서 63년생이 이제 퇴임을 했잖아요. 60세니까. 그러고 보니까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까 또 일은 해야겠고.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자에 진입을 한 거예요. 가장 손쉬운 게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특히 그렇죠. 치킨집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제대로 되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제가 올해는 9,860원입니다. 내년에 이제 1030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최저임금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직원을 뽑으려면 그걸 감당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혼자 하든가 아니면 무임금 가족. 요새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족끼리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쉬는 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파트타임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한데 이제 최저임금 시행되면서 또 풀타임으로 고용을 일정 부분 해야 되고 또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담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한테는 상당히 좀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 고용하는 그 고용인들이 이제 시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과연 한 달의 소득 풀로 뛰었을 때 지금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업계에도 뭐 연봉을 뭐 3천만 원 이상 뭐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조그만 사무실들은 이제 그것보다 적어요. 적게 주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버는 돈하고 나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설계 또 야근도 많거든요. 근데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되게 그 뭐랄까 이제 우리도 용역을 해서 받아오는 돈은 뭐 변동이 없어요. 별로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버는 돈이 그럼 이게 이제 자영업자는 지금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연봉으로 해서 한 2천만 원이 지금 밑에입니다. 사실 2천만 원도 안 되는 게 이제 평균이고 그리고 자영업자 4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최저임금이 우리가 10,000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1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영업자들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게 2018년도부터 이랬더라고요. 이게 6년 전부터 이랬어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코로나 한번 거치고 코로나 거치면서 재정이 확대되니까 이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값 올라가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가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이거 뭐 이런 것들 없을 때 보면은 그냥 뭐 9 to 5에 연장 근무 뭐 하면은 뭐 1.2배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부담이 가는 건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8시간 하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며요. 사람을 편의점 같은 경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뭐 1.5인, 1.3인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사람이 둘이 생기니까 무조건 두 사람을 써야 고용을 해야 되는 이제 법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고 또 이런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큰 부담이고 이제 또 하나는 배달 수수료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하는데 네, 수수료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배달음이 이제 우리가 배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난해 매출액이 2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70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플랫폼 회사들이 요즘 뭐 전적으로 이 경제를 앞서서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그걸 뭐 성공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의 어떤 이익을
또 소득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양극화의 문제가 큰 거죠. 또 배달업을 보면 또 특정 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배민, 요기요, 뭐 쿠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 3사가 배달업 90%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이제 편에서 보면 그 전에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제 온라인 때문에 신문도 부수도 이제 줄어들었어요. 안 보게 되는데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때 이제 찌다시, 개업, 네, 개업 해가지고 이제 칼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삽지해가지고 이제 그거 끼워 넣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뭐 옛날에 하신 거예요? 그럼요, 했었죠. 그 끼워 넣는 거 이렇게 딱 해서 아주 훌륭한 일 하시네. 아니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 네, 이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배달 나가기 전에 그게 이제 새벽에 뭐 한 4시나 4시 반에는 이제 신문 도착하면은 그거 껴서 5시 정도 빠르면 4시 반에는 이제 배달을 나가니까 그 안에 새벽에 와서 간지를 껴넣었던 그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온라인 시장의 자영업자들이 그 광고료하고 이런 거를 또 감당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을 할 수가 있었다. 초창기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민 아니 근데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배달 이 플랫폼이 이 배달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광고를 내주잖아요. 맛집 광고 대주고 광고비 그다음에 배달 앱 수수료 또 배달비는 별도란 말이죠. 그렇죠. 라이더들을 따로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배달료 따로, 광고료 따로 받고 또 거기에 광고를 또 앱 수수료, 앱에다가 앱 수수료, 광고료, 배달료 여기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일거양득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어떤 그 플랫폼으로 다 바뀌니까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이 와서 그 어떤 그 자영업자 소매점으로 와서 사거나 먹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고 인터넷 앱으로 그냥 한번 치면 다 도달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자영업자가 부담을 한다. 배민 해보셨어요? 사용하세요? 해봤죠. 저도 이제 가끔 네네.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맛집들 배민 들어가면 이제 한식 뭐 이렇게 치면은 한식이 쫙 나오고 거기에 이제 평가 잘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위주로 하면 실패가 없다라고 하니까 진짜 시켜보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이거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 가격 상당 부분의 그 가격 안에는 그 수수료, 배달료, 광고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짜장면을 요새 뭐 짜장면 값 얼마죠?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12,0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8,000원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 이제 배달료가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붙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원가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 가서 사 먹는 이제 8,000원 그 원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더 배달 그 앱 서비스나 기타 등에서 더 뺏길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좋은 평가가 안 나오면 배달이 이제 줄어들고. 그렇죠. 매출이 확 줄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료나 뭐 앱 수수료는 내야 되고. 내야 되니까. 그 많이 내면 낼수록 이제 노출이 많이 돼서 뭐 매출이 많아지는 거죠. 수요가 이쪽으로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3사가 거의 그 배달 앱 시장의 90%를 독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은 아까 말 1년에 100만씩 쏟아져 나오는데 저 은퇴하신 분들 1년에 100만씩 쏟아내고 100만씩 폐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연소득은 2천만 원 이하고. 이 플랫폼만 계속 굴러가는 그런 현상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언론사에서 아주 집중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살펴보면서 참 이 자영업자의 예안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리고도 지금 뭐 마땅한 어떤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거론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그걸 낮추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현실화시키기는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요 3사가 이제 좀 낮추겠다.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해외 사례도 지금 나와요. 해외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뉴욕, 워싱턴 등에서는 그 배달 수수료 주문을 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하자. 프로테이지를 딱 정해놓고 이런 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료, 그다음에 앱 수수료, 그다음에 배달료 이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를 하느냐 이건 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일 큰 비중은 배달료가 되겠네요, 그죠? 사람이 움직여.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라이더들이 실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실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깎고 자시고 할 것도 예. 없죠. 그죠? 뭐 아니 그분들이 그 깎으면은 그거 배달 안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 배달로 해서 뭐 1,000만 원씩 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어봤는데 얼마나 혹사하겠어요. 그러다 잘못하다 그냥 사고 나고 큰 사고들 나는데. 그렇죠. 그냥 거의 멘탈 무너지고. 위험해. 그리고 그럼요.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막 신호 위반하고 차 사이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을 찍으려면 잠도 정말 적게 자고 한 4시간 자고 먹는 것도 그냥 이 배달 가면서 먹고 뭐 간신히 이제 이 뭐 화장실을 갈 수준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배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정부 차원에서 많이 심각한데요. 예.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도 국회나 이런 거론을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거는 상호 의견이 뭐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결국 필수 비용 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부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 자영업자의 실태 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부에 가서 구체적인 한번 대책을 또 논해보도록 하시죠. 그렇죠. 일단은 문제 제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뭐 정책적으로 아니면 종사자들이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